자, 정규신 경합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의 임승진입니다. 오늘 또 박 소장님, 오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토요일마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1호전만은 이제 부산 휴장인 관계로 15개 경주가 올로 서울 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 경마를 주종목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정말 기분은 좋은데 또 결과가 좀 따라줘야 되는 그런 또 부담감도 작용을 하고 있고, 뭐 원정이는 박 소장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하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토요일 방송에서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렸죠. 김철호 기수가 친구 따라, 조인곤이가 마사고등학교 동기죠. 친구 따라서 부산을 갑니다, 내년부터. 그리고 김혜선 기수가 또 애인 따라 부산을 갑니다. 애인 누구냐고요? 서송훈이. 예, 아직 사귀어요? 아직도 사귀는지 모르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나도 그걸 좀 들은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에. 근데 군대에 가면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것이 아니고 또 재회를 원하면서 또 갈 수 있잖아요. 남녀 관계는 뭐 결혼하기 전까지 뭐 모르는 거라. 근데 자, 아무튼 그러한 점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이탈리아애가 34조에 새롭게 마방을 좀 틀었다 라는 점까지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12월 17일 1호전마 서울걸 15개 정복조 시즌4 전마방송 지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처 공지 말씀을 드려야죠. 원장일이가 7경주 10경주, 박 소장이 4경주 15경주, 임승진이가 6경주 승부로 준비했다는 점까지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306등급 안말경주 9마리입니다. 박 소장입니다. 자, 신영철이가 토요일 날도 좀 언급이 계속 됐었는데, 일단 1호 경마 첫 경주부터 털어먹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4번마 큐피드 닥터는 걸음을 좀 더 늘리는 차원에서라도 열심히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불러주는 집이 몇 집 안 되는 가운데 신영철이가 이걸로 뭐 개인적인 장난을 치지는 않을 겁니다. 순발력으로 보나 또 그 전 경주까지 보여준 뚝심과 뒷심으로 보나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머리 놔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언제? 네, 뭐 직전에 뭐 워낙에 레이스가 좀 강했다라고 판단되는 9번마 라운 미라클, 이번에 세영이가 또 직접 조교를 하면서 강도를 좀 올려놓고 있습니다. 직전에도 이제 이혁 기수가 뭐 잘못 탔다라기보다는 편성 자체가 워낙 강했죠. 인기 1위, 2위 애들이 그대로 뭐 땡땡 굳어서 그냥 끝나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예 그냥 초반에 좀 밀어놓고 있다가 선행을 못 가자 그냥 이혁 기수가 그냥 꽉 잡아버리고 바닥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시 한번 걸음을 보였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좀 2번 힘을 썼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게이트 외곽으로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안쪽보다는 더 낫다라고 봅니다. 출전도 또 작은 상황이고, 뭐 포제이케이 큐피드 닥터 빠른 말 있겠습니다만 외곽에서 모래 안 맞으면서 올라올 수 있을 만큼 올라와 준다라면 끝걸음까지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9번마 라운 미라클 말씀드리겠습니다. 1경주는 4번, 9번 깜빡이가 유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방송, 선거 방송을 보면은 유력 확정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뭐 좀 확정까지도 좀 힘을 좀 실어보고 싶은 이강의 전력이 절대 앞서 있다라고 했고, 3복승으로 좀 건드려 보는 말이 1번 팍스레인저, 5번 큐즈, 6번 골드스탁. 저는 이 정도에서 또 3복승도 이 정도에서 그나마 좀 깔짝대지 않을까 싶은 그런 1경주는 좀 일요일 1경주는 좀 수월하게 스타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고요. 1300입니다. 6등급에 7마리 이스마 편성. 여기는 또 3마리가 또 돋보여요. 박수정 듣겠습니다. 네, 이번마 러닝스톰이 그 중에 하나죠. 일단 들어왔고요. 데뷔전부터 들어왔고,
너무 외소한 최고가 조금 걱정이 됐었던 마필인데 데뷔전 때 체중 좀 많이 불려 나와서 당당하게 2착을 차지해냈습니다. 뭐 이번 경주는 뛰어본 마필 자체가 없어요. 1300m 한 마리 있는데 뛰어봤다라고 뛰어보긴 뛰어봤는데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별 의미를 두기 어려운 6번마 내가 끝판왕 요거 한 마리 있는데요. 2번마 러닝스톰 요 정도 편성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들이 뭐 따라와서 더 뛸 놈이 있겠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서두르는 작전까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휴양을 갔다 와서 좀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는 5번 빅토리스타입니다. 여기 이제 레치 영천까지 가세를 하는 상황이고, 자 근데 빅토리스타가 좋아졌다라는 게 이제 4등급 헤네시 댄서랑 병합을 하는데 뭐 여유 있게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주행검사 당시에도 그랬고, 최근에 어떤 그 막판 탄력감이 워낙 좋기 때문에 1300m가 더 좋더라고 보고 있고요. 현장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5번마 빅토리스타는 일단은 배팅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가 이제 7번 레치 영천이에요. 데뷔전 때 문세희가 깜빡이 팔리고 못 돌아버렸는데 가능성은 뭐 나름대로 충분히 확인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1300이지만 원래 문세희를 태우려고 문세희가 준비를 잘하다가 아마도 그 출전 기승 제한에 걸린 것 같습니다. 박사고 같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데뷔전 때는 이제 맨 얼굴로 뗐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장구를 좀 신청하면서 망사도 좀 씌우고 집중력을 키워주는 장구를 좀 신청을 하면서 마방 기대감이 좀 올라가 있더라. 거기까지는 설명드리면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000m 6등급의 10마리입니다. 박수장 됐습니다. 3번마 천몽이 일단은 초반은 가장 빠른 마필로 분석이 됩니다. 일단 사력을 다해서 초반에 밀고 나와서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의욕을 보인다면 조금 치열해질 수는 있으나 그래도 코스 이점이 있기 때문에 3번마 천몽이 3코너를 가장 먼저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3번마 천몽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달려라 레온이에요. 얘가 이제 데뷔전 라운 달려라 라운. 황순도 기수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뭐 의지가 없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윤태혁이가 또 칼을 갈고 나오는 상황이고, 또 재밌는 게 이제 6등급 1000m 레이스인데 탁월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는 애가 또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윤태혁이가 이제 현장에서 행코만 안 나오면 이게 얘가 주의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행골 시켜서 주의를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좀 번외적인 얘기인데, 우리 저기 누구야 48조 준철이가 이제 개업하면 태혁이가 이제 라이더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잠깐 들렸는데, 달려라 라온 요놈이 기습으로 때리고 나갈 가능성까지 한번 열어두겠습니다. 3번 5번 설명이 나왔고, 2번마 실버 디자인이 저는 최고의 좀 관심마로 봅니다. 일단 한센 자마로서 기본적으로 혈통 사이즈를 지닌 말이고, 주행이 온전치 않아서 데뷔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직전 11월 3일 주행검사 때도 합격은 했으나 초반에 충돌을 하면서 뒤로 빠꾸가 돼버렸고, 또 그 와중에 또 막판에 날라오는 그런 바를 확인했단 말입니다. 스타트만 제대로만 된다면 저는 얘가 여기서 최고의 요즘하고 관심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실버 디자인인데, 주행검사하고 많이 좀 안정된 걸음발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까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정주고요 1000m입니다. 혼합 4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했습니다. 이러긴 뭐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바로 듣는 거 아니죠? 네. 뭐 원정일 저부터 원정일 먼저 해야 듣고 드려야죠. 네. 원정일 듣습니다. 네, 2번 리처드 오브 뉴스테라는 애입니다. 얘가 선행이에요. 선행 가면 뭐 그냥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는 능력이고, 뭐 승원이가 기승을 했다는 게 조금 찜찜하긴 한데, 그래도 선행마 타면 뭐 곧잘 들어옵니다.
현장 뭐 최고 인기마긴 하겠습니다만 요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진이는 일본 나이스테시 1000m로 거리를 줄였고 또 지난번에는 농협 중앙회 장배 엄청나게 센 편성이었고 일반 경주 돌아왔고 또 이동진이 타면서 감량 얻었고 번호 1번 잡았고 뺄 수 없는 말 같습니다. 일본 나이스테시까지 관심마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여기를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박수장의 이유 듣습니다. 네. 일단 뭐 인기권은 현장 가보면은 좀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잘 뛰었던 마필들이 꽤 있죠. 그 가운데서는 능력 자체를 한 수 위다라고 보는 마필이 있어서 그놈을 놓고 배팅을 할 텐데 일단 이제 두 분께서 설명해 주셨던 마필 가운데서 이번만 리처드 오브 뉴스테는 제가 토요 경마 관통하면서 좀 주로 특성을 보고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일단 1000m의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 코스 2점까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점수를 팍팍 실어줄 만한데 이 데뷔전 때도 솔직히 단독으로 레이스를 풀어갔거든요. 근데 무너집니다. 끝걸음이. 그래서 뭐 첫 번째 경주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직전 경주도 그 안쪽에 그 핵항공모함이라는 마필을 가볍게 넘어섰는데 끝걸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전적이 쌓이면서 더 잘 뛰고 탄탄해지는 마필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다인 마필이 있거든요. 저는 후자의 느낌이 좀 강해서 리처드 오브 뉴스테를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좀 사전 인기도를 대충 살펴봤더니 꽤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만 리처드 오브 뉴스테는 요번에도 버티기 2착 정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본전 방어 정도만 보고요. 노림수 축을 놓고 좀 더 짭짤한 배당 쪽으로 오전장 총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처드 오브 뉴스테가 대가리 팔리죠. 당연히. 대가리 팔릴까요? 그럼요. 네. 대가리 팔리죠. 아무튼 리처드 오브 뉴스테보다 더 좋은 놈을 한 마리 박수장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놈 넣고 갬블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경주고요. 1700입니다. 6등급의 8마리 간단한 편성인데요. 원장님 듣겠습니다. 네, 간단한 편성이긴 한데 저는 굉장히 좀 혼전도가 있어 보여요. 일단은 현장에서는 일본 로열 탱크가 아마 1700 경험도 있고 입상 경험도 있고 11착 11번째 팔려가지고 이제 2착으로 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진마 편성이라도 뭐 중심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애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번 경주 어차피 터진다라고 각을 잡아놨기 때문에 4번마 골드몬트라는 애를 좀 째려보고 있어요. 얘가 지금 뭐 보여준 게 없습니다. 뭐 액면도 없고 뭐 복귀도 안 나오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얘가 지금 골마겸이 너무 심했습니다. 이 골마겸 자체가 워낙 심해가지고 조교 자체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었고 그 휴양을 갔다 온 어떤 이력들을 보시면 쭉 나와요. 얘가 왜 이렇게 걸음이 안 나왔었는지. 근데 진짜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조교 강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좀 부진마들 걸음이 크게 나와 있지 않는 애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 좋아진 어떤 포인트가 있다라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4번 골드먼트가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 노림수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겠다. 4번 골드먼트 뭐 승식의 활용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요. 참 단점 투성인 마필들인데 이럴 때는 저는 코스 2점에 있는 일본마 로열 탱크 이거 뭐 인기를 많이 얻더라도 기본 막권은 분명히 가져가야 될 마필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지난번 끝걸음 자체가 워낙에 후졌기 때문에 뭐 이거 왕대가리냐라고 또 반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나머지 마필들한테서도 똑같이 불안 요소와 단점이 지금 지적되고 있어서 뭐가 더 낫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조건상 로열 탱크가 확실히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로열 탱크를 우선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림수 말이 좀 있는데요. 그 말은 이제 8번마 업데이트라는 말입니다. 13번을 뛰면서 한 번도 못 온 말이에요. 이제 능력이 없었다라고 이제 확 잘라버리기보다는 이 말에 대한 과거를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정도 편성이면 얘가 되겠는데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 얘가 데뷔 초에 호흡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1000m만
호흡이 좀 안 좋아도 뛸 수 있는 1000m만 주구장창 고집을 했단 말인데 지난 10월 달부터 이게 느닷없이 1700에 나옵니다. 당시에도 당연히 호흡이 안 좋으니까 이건 1700 택도 없다라고 잘라냈죠. 당연히 잘라냈단 말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집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드디어 호흡이 좋아졌다. 우리말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노렸었어요. 근데 이게 느닷없이 추입을 합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앞선 전개를 보고 노렸단 말인데 이게 스타트 때 뒤로 밀리더니 직선에서 추입을 해요. 이제 네가 진짜 좋아졌구나. 호흡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앞이든 뒤든 어느 구간이든 힘을 한번 제대로 써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오정주 얘가 1700에 다시 한번 나왔는데 얘가 지금 워낙에 최근에 뭐 보여준 게 없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8번 업데이트가 이번에는 그냥 아예 앞방 승부를 나설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무리가 되더라도 앞방 까버리면 뭐 뒤에서 올라오는 말들이 워낙에 처참하기 때문에 8번 업데이트 이번에야말로 좀 개인적으로는 좀 노리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고요 1000m입니다. 5등급에 12마리인데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했습니다. 방송 메인인데요.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원정일 먼저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도 혼전도가 있습니다. 뭐 위닝인 말라카스, 로열 에센스, 마이티 만보, 뭐 소포테자, 안쪽 1번 PK 타임까지 상당히 좀 많은 마필들이 경합을 이룰 상황인데 저는 단독 선행이라고 봅니다. 안쪽 1번 PK 타임. 직전에 가온 챔프하고 독도지기 뭐 가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선입권 무너진 아쉬움인데 이번에 1000m로 내렸다라는 거죠. 선행 가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능력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안쪽 1번마 PK 타임 말씀드립니다. 박소영. 네, PK 타임도 좋고요. 9번만 마이티 만보까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개가 그렇게 깔끔하게 원하는 대로 풀리질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 걸음은 좀 보여줬기 때문에 로열 엔세스 정도는 이번 경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마필로 따라가는 마필 가운데서는 조금 더 점수를 높게 실어주는 마필이 9번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이번 6경주가 좀 어려운 경주입니다. 현장에 가시면은 뭐 이 말 저 말 우후죽순으로 아사무사 팔릴 상황이고 또 5등급 최단거리 1000m다 보니까 빠른 말들이 다수가 나와서 초반 전개도 좀 치열할 상황입니다.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승진이가 여기를 이제 승부로 준비하고자 함은 순전히 내용입니다. 순전히 내용. 예. 그동안에 뛰었던 거 봐서는 좀 믿음이 안 가는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 말 직전 대비 확 좋아졌다라고 내용이 나오는 말들이 여기가 지금 몇 마리 있냐면은 2마리가 일단 눈에 띕니다. 2마리가 직전 대비 많이 좋아졌다라는 내용을 제가 접수를 했는데 뭐 임승진이가 뭐 핫바리도 아니고 좋아졌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또 막권 사고 또 그런 애는 아니잖아요. 잠깐 분석을 했고 네가 좋아졌으면은 그래 이 조건이면 된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를 임승진이가 방송 메인으로 준비를 했고 일단 축을 딱 잡고 때려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가 체제 바당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그런 판때기이기 때문에 뭐 근육수 연연하지 않고 일단 아나짜리 축 놓고 제대로 된 적중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또 아울러서 따라오는 배당까지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6경주 임승진이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뭐 방송 메인 승부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고요 1200입니다. 5등급 8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원정일이가 준비한 이렇게 뭐 방송 메인이에요.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박소장. 상승세는 다 좋습니다. 6등급에서 대가리 치고 올라온 마필들이 절반이고 또 이제 2착하고 올라온 명품법에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5등급을 먼저 경험해본 마필이 있죠. 5번마 페네트로입니다. 그냥 경험해본 게 아니라 가온 챔프 가댕받고 독도지가 따라붙는 타이틀이 걸린 상금 많이 주는 경주에서 야무지게 한번 타봤던 마필이다라는 거죠. 이제 막 올라온 승급 마필들 좀 우습게 생각하고 자신 있게 밀어붙여 볼 수 있는 입장입니다. 5번 페네트로를 추천드립니다. 임승진이는 7번마 빅 2입니다.
채플로얄 자마들이 데뷔전 때 입상하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데뷔전 때 정말 좋은 느낌을 받았고 또 문세희가 타고 문세희가 또 거품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잠깐 고민을 때렸어요. 채플로얄 자마들이 데뷔전 때 잘 못 오던데. 근데 역시 말의 사이즈가 워낙에 출중하다 보니까 그게 기우에 불과합니다. 1000m를 59초 4에 돌려버렸던 기대주고 뭐 향후 발전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은 말. 저는 순군전이지만 7번마 비기어를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여기를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원정일의 이유 듣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이제 페네트로 언급이 나왔던 페네트로 말고는 모두 다가 승급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편성 자체입니다. 이세마 편성이고요. 페네트로가 언급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얘가 뭐 센 편성에서 뛴 것도 맞아요. 라스트 추임력도 있는 애가 맞고 다 좋은데 페네트로만큼 뛸 줄 아는 애들도 여기 한두 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앞에 나갈 수 있는 애를 노립니다. 앞에 나갈 수 있는 애. 뭐 물론 추천이 나왔던 이제 7번마 빅이어라는 애가 원체 이제 탁월한 순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게이트 좀 밀려 있다라고 해서 세영이가 요거를 잡고 따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선행 강승부고요. 7번마 빅이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좋다 말씀드리겠고, 페네트로도 내용 나오는 대로 역시 강편성 띄워온 만큼 5번마 페네트로도 역시 배팅권에는 가져갑니다. 그러나 자, 이번 경주에 1200m라서 더 봐야 되는 애가 있어요. 승급전, 당연히 승급전에 있는 애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좋아지고 있는 내용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그리고 말 자체가 좀 점점 성장하는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가지고 있는 애가 출전을 합니다. 얘는 따라가도 됩니다. 따라가도 되는 애 하나 놓고 뭐 많은 방수도 필요 없어요. 두 구멍, 그리고 넓게 봐서 한 세 구멍까지, 배당까지 노력하는 그러한 레이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승급전 진카를 찾아라. 그 진카를 손에 넣고 7경주 메인 승부처럼 강하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7경주입니다. 원정일이가 준비한 일요일만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1300의 5등급의 12마리입니다. 박 소장입니다. 경험 면에서는 6번마 스카이빅에 점수를 좀 더 실어줍니다. 추임력 좋은 애들도 좀 있기는 한데 일단은 1300m를 꾸준하게 뛰고 또 지난번 주로가 조금 무거운 상황 속에서도 아낀 만큼의 끝걸음을 잘 끌어냈기 때문에 무식하게 선두권을 그냥 쫓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도 앞선이 조금 약해 보이는 이번 경주는 취권에서 좀 더 세게 볼 수 있는 맛빌로 6번 스카이빅을 추천드립니다. 완전 샤크 파티가 직전에 이제 바람만 불고 이제 3차가 왔는데 그때는 샤크 파티가 못 뛰었다라기보다는 1등 온 애가 너무 잘 뛰었죠. 12등 오고 12차 팔리고 왔던 애인데, 얘가 이제 샤크 파티가 조교 강도가 떨어졌다거나 컨디션이 다시 안 좋아졌다거나 했다라면 추천을 드리지 않을 텐데, 직전 경주 이상의 어떤 공을 많이 드렸습니다. 5번마 샤크파티 말씀드리겠습니다. 샤크파티는 예전에 개인대 쪽이 안 좋아서 쉬었다가 네, 이제 그쵸. 최근에 정상 주기로 계속 나오는 말이죠. 네. 이번 스카이빅은 4연속 4등이에요. 네. 이번은 1, 2등 안에 가능권이다. 다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브라운 밤보도 좀 훅맞는 게 좀 걱정이 되고, 불안 요소가 인기 마필들 쪽에 있다 보니까 기록을 좀 떠나서 전개로 스카이빅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좀 5등급 좀 덜덜한 애들 같아요. 편성이 센 말은 없는 4번마 과천톤이라고 해봐야 뭐 지난번에 쥐어짜고 진짜 바닥에서 다른 말들 퍼지는 상황에서 천하제왕이 갖다 대가리치는 덜덜한 편성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 온 거라서 얘 역시도 뭐 크게 평가해줄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5번, 6번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준 것 같고, 1번마 브라운 밤머가 순군전에 이제 1300을 처음 뜁니다. 1000m만 주구장창 뛰다가 1300을 처음 뛰는데, 이제 물론 이제 말들은 변하는 거고 또 순군전이라고 또 감량도 주고 또 여기가 지금 5등급 센 말이 없는 편상이기 때문에 역시 저는 가능권으로 보고 있고,
4번 과천토은 역시도 여기가 지금 센 말이 없어요. 그래서 4번 과천토까지 보는데 12번 막 광명사랑이 이번에 경기가 괜찮고 조교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얘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가락구만 타고 출전했단 말인데 이번에는 수요일날 빵, 목요일날 빵, 그리고 또 목요일 조교 끝나고 발주까지 딱 끊는데 발주는 조금 디디하더라고요. 근데 근래 들어서 가장 훈련다운 훈련을 하고 나온다는 점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정주고요. 1200입니다. 혼합 4등급에 모두 12마리인데요. 자, 여기는 임승진이가 이루전마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승부로 자신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괜히 여러분 바람 잡으려고 제가 방송 메인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함께 하시는 모든 동지들 전국에서 그냥 큰 소리로 다 같이 한구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는데 자, 놓고 칠 충만은 뭐 확실하죠. 그 어떤 말을 만나도 혼합사고에서는 옳은 말인데 지금 판때기를 보니까 좀 덜 팔려주게 생겼습니다. 지금 느낌으로는. 근데 이번에는 뭐 말까지 제대로 좋아져 버렸고 편성도 헐렁하게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미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가리 여기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배당판의 인기 1위 말이 아닌 임승진이가 자신있게 준비한 강대가리 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넣고 승부인데 팔리고 없을 말들이 개인적으로 좀 수두룩하다고 봐요. 그래서 걔네들 근역수를 싹 줄여버리고 꾸준하게 관심권으로 갖고 있던 말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미 한방 맞고는 이번 구정주 한방 맞고는 제가 출마표 뜨자마자 1초도 안 걸렸습니다. 이건 뭐 부동의 한방 맞권이기 때문에 1초도 안 걸릴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틀 부동의 한방 맞권을 준비를 했고 그 부동의 한방 맞권이 의외로 짭짤할 배당까지도 안고 갖다 꽂아줄 상황입니다. 자, 구정주 임승진이가 방송 메인 오브 메인, 메인 중에 메인으로 자신있게 준비했습니다. 다른 일이 있더라도요 구정주만큼은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일 있을 것입니다. 자, 10경주고요 1700입니다. 4등급의 12마리인데요 여기는 또 여기 원정일이가 또 자신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지마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지금 바로 듣습니다. 네. 자, 1700m 군에선 4등급 정말 판때기가 어지럽죠. 6살 됐고 이제 42전 뛰고 있는 스페이스타가 최근에 뭐 미친 듯이 뭐 2착, 3착 직전에는 결국에 뭐 대가리까지 나오면서 지금 현장에서는 또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고요. 6번 샤이러니 윈도 뭐 마체가 적은 그런 단점이 있는 애인데 현장에서 역시 바람불 상황이고 7번 파인챔프도 승급전 마방에서는 뭐 1700이 뭐 적정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1700이 뭐 적정 같지도 않아요. 편성 잘 만나야 어떻게 착순이 나오는 그런 애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런 애들이 일단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승부고요. 이런 애들 세게 안 보니까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중심마에 대해서 뭐 오픈을 시켜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약간의 좀 팁을 드리자면 얘가 저하고 정말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이 말이 이제 완전히 이제 바닥을 막 때리다가 한번 딱 아프고 나서 말이 좋아져가지고 그때 타이밍을 딱 노렸는데 바로 딱 들어와 버렸어요. 고놈입니다. 근데 고놈인데 이제 계속 기다렸던 거죠. 딱 때려놓고 이제 능력막 아니다 보니까 좀 기다렸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질 때까지 좀 기다렸는데 이번에 또 좋아졌어요. 걔가 여기에 출전을 합니다. 근데 레이스 편성을 보니까 걔도 센 애가 아니다 보니까 이기도는 당연히 완전히 바닥권이죠. 근데 레이스를 딱 보니까 뭐 놓고 때릴 만한 어떤 믿음의 마필이 없다라는 거예요. 12마필 전부 다. 근데 얘가 딱 좋아지다 보니까 얘가 수면 위에 딱 뜨다 보니까 레이스가 쉬워버렸어요. 자, 이번에 10경주 메인 승부 가져갑니다. 그 좋아진 놈 확실하게 좀 가져가면서 언급드렸던 5번, 6번, 7번 말고 얘네들 좀 뒤로 돌려놓고
노림수 있게 또 한 마리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얘가 기습 때리고 나갈 상황이 굉장히 큰데 걔까지 원틀로 공략하면서 팔리는 애들 받쳐가겠고요.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놈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원틀 막번에 대한 자신감 10경주에서 여러분께 힘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자신감을 자진감이라고 그럴까요? 강력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원태긴 의원의 방송 메인 오브 메인입니다. 10경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200에 3등급 경주고요. 자, 모두 12마리입니다. 박수장 됐습니다. 자, 복병권 정도로 팔릴 것 같습니다. 8번마 진영의 거인입니다. 요건 이제 이대로 사그러질 마필은 아니고 3등급에서는 정말 그 센 말 두 마리가 없는 편성에서는 항상 배당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가 좀 비슷한 편성으로 읽어집니다. 일단 뭐 넌 감동이야의 상승세 상당히 좋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전 정정이의 인기 1위 이건 상당히 좀 불안하게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넌 감동이야가 그냥 붙들고 레이스를 휘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저는 좀 터지는 쪽으로 어떤 각을 잡고 들여다봤는데 일단 8번마 진영의 거인이 10월 달에도 참 잘 탔습니다. 김철호 기수가 이번에 지금 3번을 올라타게 돼서 진영의 거인은 김태훈이 차지가 됐는데 김태훈이도 제가 몇 차례 저 개인적인 ALS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타는 거 꽤 잘한다. 꼬마치고는 참고 타는 거 참 잘한다.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참고 타면은 분명히 단거리지만 직선줄에서 한번 찬스가 와요. 그보다 복병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생각을 더 깊이 하고 선정을 했는데 한번 3복승 기준으로 해서 복승식 배당 터뜨리는 모습까지 8번 한번 쫙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네, 선행만 안타전입니다. 선행만 뭐 일일이 뭐 다 안 집어드려도 선행만 많다라는 거는 여러분께서 아실 텐데요. 그래서 저도 진짜 추임마 쪽으로 관심을 좀 기울여 보고 있습니다. 5번마 룰즈인데요. 발주 방해를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룰즈가 세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죠. 안장도 좀 덜덜하고 말 자체도 좀 덜덜한 상황인데 직전에도 그만큼 빨랐던 편성이었습니다. 라운 매직이 선행을 갔던 레이스였기 때문에 절대 느린 편성은 아니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추열 기수로 안장이 딱 교체가 되자마자 애가 바람이 현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불어버렸어요. 이게 사비까지 뭐 급 상승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발주 방해받고 맨 바닥에 누워있다가 올라오다 끝나버렸습니다. 듬직이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오면서 레이스가 끝나버렸는데 이번 경주가 그런 거예요. 선행을 안 가면 정말 걸음이 안 나오는 애들의 어떤 접전 구도이기 때문에 룰즈도 뭐 바닥에 따라가겠습니다만 충분히 경쟁력은 있겠다. 노림수 5번마 룰즈 말씀드립니다. 임승진이는 3번마 2K입니다. 직전에는 한 10달 만에 나왔죠. 되게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도 마음도 아니었고 자바닥에 누워서 그냥 몸만 풀고 들어갔던 게 2K인데요. 자, 이번에는 정상 주기에 준비 잘하고 나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요즘같이 진짜 경쟁 시대에 이 2K라는 말은 김철호가 데뷔전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말을 계속해서 기승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좀 신기해요. 기수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해서 김철호가 타고 있는데 자, 준비 잘 해놨습니다. 또 제가 이번 주에 유독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김철호가 이제 부산을 내려가죠. 서울 말들 있는 말 없는 말 싹 갖다 조지는 그런 타이밍까지 감안했을 때 3번 2K를 필수 관심권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고요. 1400입니다. 여기가 그 시기에요. 그 트레이너스컵이라고 또 뭐 이름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퇴역 자마, 그러니까 경마장에서 뛰었던 모마 출신 자마들이 여기 자마들만 나와봐 해서 트레이너스컵이라고 특별경주로 해서 1차 상금을 1억 1,400만 원을 또 갖다주는 특별경주를 만들어놨네요. 박수장 듣겠습니다. 여기서는 파이널 보스를 그냥 인정해야 되겠지요.
선두권 자체도 뭐 1번 가속 불패 이거 어디까지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올웨이즈 위너 만난 게 뭐 불운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결코 편안한 선행은 물 건너갔고 8번을 어느 정도 좀 자극시켜서 그러니까 8번을 죽일 수 있는 놈도 가속 불패 입장이기 때문에 김영근이가 얼마나 좀 센스 있게 말을 타느냐 이거 참 지켜보는 관전의 묘미는 있겠는데 관전의 묘미만 있지 이거 놓고 사기는 좀 버거운 경주입니다. 2번만 파이널 보스가 뭐 크게 힘들지 않고 우승을 할 것으로 봅니다. 언제? 네, 뭐 올웨이즈 위너가 선행 가는 데는 저도 뭐 크게 이견이 없는데 이 정도 빠른 편성을 저는 신규 강자가 일단은 극복을 했다라고 봐요. 그것도 이제 말 상태가 좋지 못했던 직전 4번마 신규 강자를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부담 중량이 조금 올라왔다라는 게 좀 껄끄럽기는 한데요. 이번에 범현이가 다시 한번 고삐를 잡고 칼을 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강자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인기도에 밀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5착 안쪽으로는 4착 안쪽으로는 인기를 모아줄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어떤 느낌은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상간마마 어나더 스마트원이 끌었던 레이스에서 이 정도 힘을 보여줬다라면 그때 당시에 앞에 갔던 애들보다는 훨씬 더 약하다. 4번마 신규 강자 말씀드립니다. 2번 뭐 파이널 보스야 저는 이번에 뭐 찬스를 좀 많이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이널 보스 이제 붙여서 이제 누구를 먼저 보느냐 관건인데 저는 5번 소통 시대예요. 선두권이 저는 싹 잘못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1번 가속 불패 또 6번 창세 8번 올웨이즈 위너 이런 애들 저는 싹 잘못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직선 추입상으로 결정이 난다. 그렇다면 당연히 5번 소통시대고 최근에 장거리만 주구장창 뛰어왔는데요. 예전에 짧은 거리에서도 매끄러운 추입력을 보였단 말입니다. 전혀 거리가 짧아서 얘가 올라올까 언제 올라올까 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준비 잘해놨고 또 박병준 입장에서도 파이널 보스도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까지 지금 확인되고 있어서 5번 소통시대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경주입니다. 1800의 혼합 3등급의 12마리인데요. 이번에는 원정일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애들 8번, 1번, 9번 이런 애들이 인기를 좀 모아줄 수가 있는데 직전에 같이 뛰었던 애들이었고 1900m를 뛰어봤기 때문에 이번에 1800m로 거리를 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노리고 있는 애는 직전에 선행을 그냥 끝까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선행을 가면서 좀 아쉬웠던 8번 투게더 허그입니다. 발주가 이제 워낙 좋아요. 발주가 워낙 좋다 보니까 선행을 갔던 애 바로 뒤쪽에 이제 물고 따라가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여자 기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혜선이가 이제 김혜선 기수가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아예 그냥 초반부터 이제 3코너 초입부터 힘을 써버렸던 게 이제 페인의 요인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어떤 놈이 선행을 가던 개의치 않고 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힘을 좀 모았다가 때려버리면 1800m 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 8번만 투게더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저는 1번만 황금 비상입니다. 이거 진작에 나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계속 그 호흡기 안 좋았던 아주 뭐 썩은 그런 모습이라서 해 넘어가면 나가겠다 했는데 안 나가고 꾸역꾸역 뛰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그냥 사인펜으로 벅벅 지웠던 그런 마필인데 좀 정성이 통했는지 말이 조금씩 좋아집니다. 급기야 이제 1400m 뛰었을 때는 어쭈 하는 그런 느낌까지 좀 받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우리 오전장에 그 업데이트라고 정말 저 호흡기 때문에 다시 뛰기 힘들다라고 봤던 마필이 하나 나오는데 저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승진 위원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고 그거 결과도 참 지켜보시고 황금 비상도 정말 뛰었던 애들 같이 만났던 애들 속에서 다시 한번 1번 게이트라는 입장에서 지금 도전하는 상황이라 문세영 기수 전번에도 뭐 잘 타서 3차까지 오긴 했는데 조금 더 좋은 성적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괜찮을 겁니다. 임승진이는요 지난번에 제가
배당마로 좀 강하게 추천드렸던 말이 나오는데요. 그 말이 바로 열돌 화강입니다. 여기 나오는 지금 5번 티즈런하고 같이 뛰면서 티즈런이 2등을 하고 화강이 3등을 했죠. 또 3번 막 크립토키드가 당시에 깜빡이 팔릴 때 얘는 완전히 잘라버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화강이 5번 당시에 티즈런, 그러니까 청담대로를 대가리 놓고 티즈런의 화강 이렇게 두 방을 추천드려서 결국에 이제 더 안 좋은 배당으로 적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화강이라는 말 자체가 최근에 제가 얘가 외산 4군 시절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고 한동안은 4군 졸업하고 3군에 뛸 때는 아예 말로도 안 봤던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 전부터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말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체중이 회복이 됐고 그러면서 얘가 뚝심 있는 파워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노림수로 가져갔던 말인데 자 이번에 티즈런하고 다시 만났는데요. 저는 이 승부는 티즈런도 계속해서 괜찮지만 1800으로 늘어난 경주 거리에 부담 중량이 조절된 상황이라면은 저는 이 승부는 열돌 화강이 훨씬 더 땡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열돌 화강을 한 번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경주고요. 1200입니다. 2등급의 12마리입니다. 원정일 됐습니다. 네. 얘는 좀 끌림은 없다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레이스가 조금 빨라야 되는 애입니다. 5번만 서클 댄서인데요. 댕발이 워낙 좋은 애입니다. 근데 댕발이 좋은데 끝걸음이 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따라가고 있는 애예요. 완전히 좀 잡고 한 발 쓰고 잡고 한 발 쓰고 이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애가 이제 5번 서클 댄서인데 자 이번에 편성을 딱 보니까 2등급 1200m 앞선 가는 애들 또 뻔하게 또 딱 나와 있고 끌릴 이유 없고 자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12번째, 11번째, 10번째, 11번째 이렇게 바닥을 따라갔던 애입니다. 근데 이번엔 그렇게 바닥을 따라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느린 편성이 중위권 이상이었던 발걸음을 편안하게 잡아낼 수 있다라면 5번만 서클 댄서가 직전 승급전에 좀 부러지기는 했습니다만 막 강편성 쏙이었고 이번에 뭐 덜덜한 애들 만나가지고 인기도에서 조금은 밀릴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저는 5번만 서클 댄서 요 놈을 한번 째려보겠습니다. 임승진이는 7번만 장산 파워를 말씀을 드리죠. 지난 11월 달에요. 한 9주 만에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 없냐? 뭐 가벼운 뭐 골망염 때문에 좀 쉬었다 이상 없다 계속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역시나 현장에서 체중이 불어버렸고 그러면서 왕대가리 팔렸던 말이 부러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해버렸는데 자 이번에 이제 정상 주기 나왔죠. 다이어트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김덕현이라는 감량 카드까지 꺼내면서 부담 중량도 지르고 나옵니다. 7번 장산파워 50조 박재우가 이세만 시절부터 향후 우리 집을 대표할 수 있는 기대주로 키워내야 되겠다라고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말 7번 장산파워를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박수장 듣습니다. 저도 장산파워인데요. 장산파워는 저는 뭐 무조건 가져갑니다. 6번 친친짠 정도가 전두권에서 제일 세 보여요. 이 정도 편성이면은 아직까지 장산파워는 아직도 흙을 제대로 정통으로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뭐 흙을 맞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6번이 앞으로 그냥 계속 밀어주기 때문에 그놈만 6번만 쫓아가면 됩니다. 외곽 말들은 쫓아와서 7번 그림자를 밟을 정도가 못 되기 때문에 6번을 힘으로 눌러버리고 자신 있게 대가리 승부를 펼쳐낼 마표로 7번 장산파워 저도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자 15경주고요. 1400입니다. 1등급의 11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원정을 듣겠습니다. 네, 얘는 좀 적정거리가 좀 1400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5번마 후리바람인데요. 직전에 마방 기대치가 좀 있었어요. 42조 이관호 마방 마필인데 생각보다 좀 못 뛰었다 라는 내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이제 후리바람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 파랑주의보도 있고 상금마마도 있고
뭐 로열 지블리도 승급전 바로 통했던 뭐 그런 모습들이 일단은 액면상에 딱 보여지죠. 자, 근데 1400m라는 거를 포인트로 두자면 5번마 후리바람까지도 뭐 충분히 가능권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5번마 후리바람 노리고 있겠습니다. 임승진이도 5번 후레바람 관심마로 한 표를 던지셨고, 자세한 설명은 뭐 원정이가 다 해놨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부연 설명 안 합니다. 5번 후리바람을 관심마로 추천드리셨고, 자, 여기를 이제 방송 이루지마 방송 15개 경주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마지막 경주를 우리 박 소장이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듣습니다. 조금 안정감 있게 끝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분께서 후리바람 뭐 많이 팔리진 않을 것 같아요. 도전권으로 이제 팔릴 마필, 그러나 전체 연대율이 좋은 마필을 추천해 주셨고, 자, 일단 대가리는 2번마 시티스타입니다. 4번이란다. 2번마 시티스타가 대가리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실 마필 3번마 상감맘하고, 그다음에 이제 4번마 로열 지블리, 또 원더볼트처럼 이제 일반 경주에 전념하고 있는 마필, 과거 능력 마필 이제 해 넘어가면 이제 끝이겠죠. 거의 뭐 2017년에 마지막 불꽃 승부를 한번 펼칠 것이고, 간단하게 지금 선두권 전개와 함께 2번마 시티스타를 축으로 보는 이유 말씀을 드리면은 3번마 상감마마는 지난번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승희 주님도 적중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지난번 그 상감마마가 나왔을 때 이걸 꺾고 적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최강실러 같이 덱마를 스스로 죽일 수 있는 능력마 달고는 상감마마가 아무리 빠르고 순발력이 좋고 뒷심이 좋아도 못 버팁니다. 근데 고맙게도 최강실러의 조한별이가 무식하게 상감마마를 좀 자극해서 죽여줬어요. 이번에 원더볼트 갖고 이제 그런 짓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번에는 7번마 파랑주의보가 또 있습니다. 직전에는 안쪽에 빠른 마들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힘을 좀 역용해 보려고 상당히 좀 김용근 기수가 나름대로의 작전을 펼쳐서 힘 안배를 해서 타봤습니다. 근데 힘 안배를 하면 그만큼 뛰긴 하지만 이기진 못해요. 이번 경주 이기려면 3번을 적극적으로 쫓아가야 됩니다. 3번이 댕받고 7번 따라 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뭐 럭키라이트라든가 디플로매틱 미션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가도 안 되는 마필들 따라 붙겠죠. 요 정도 페이스는 시티스타가 최근에 겪어본 상대번 페이스나 편성 가운데서 가장 널널합니다. 그래서 53 이건 뭐 날개까지 달아준 격이고, 시티스타는 이미 와 있는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티스타가 대가리를 치는 그림 속에서 쌍승식 후착 깔끔하게 올라가지고 마지막 15경주 꼭 적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경주의 포인트는 시티스타였습니다. 시티스타를 갖고 마무리를 해내겠다라는 게 박 소장의 방송 메인 승부 경주의 포인트였습니다. 함께 하셔서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고 이러지 뭐 기분 좋게 나오시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12월 17일 방송 마무리했고요. 저희들은 또 현장에서 여러분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